안녕하세요, 레츠선입니다. 윤코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피팅을 해서 잘 타고 있는데 왜 갑자기 피팅이 불편해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피팅을 잘 맞춰놓고 잘 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편해졌다. 클릿이 안 맞는다던가, 예를 들어서 안장이 높이가 다르게 느껴진다던가, 스템의 길이가 짧거나 길게 느껴진다던가, 이런 경우를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치님도 그러셨던 경우가 있으신가요? 저도 선수 때 그런 경우가 있긴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만 해도 훈련을 잘했던 자전거인데 다음날 아침에 타면 안장 높이가 낮게 느껴진다거나 핸들 거리가 짧게 느껴진다는 느낌을 받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선수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긴 했었어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코치님은 어떻게 대처하셨었나요? 저는 일단은 그냥 참고 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참고 탄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제 몸 상태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게 일시적인 경우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그냥 넘어갔던 거죠? 그쵸? 근데 이제 그렇게 뭐 한 2, 3일이 지나도 그 느낌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주위의 지도자분들한테 조언을 구하거나 했었어요. 그러면은 코치님이 뭐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자 선수들이 그런 경우가 한 번씩 있었을 거예요. 뭐 생리하기 전에 그런 경우에는 말도 안 되게 안장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그게 피팅이 문제겠다고 생각을 하고 주위의 지도자분들한테 뭐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선배 언니들한테 물어보면 생리하기 전이라서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며칠만 참고 타봐라 라고 말을 하면 말 그대로 진짜 며칠만 참고 타면 다시 아무렇지 않게 원래 편한 느낌으로 라이딩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잘 타던 자전거가 갑자기 스템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나만 멀게 느껴지나 라고 생각을 하고 좀 기다리면서 계속 그 피팅으로 탔는데 나중에 지도자분한테 여쭤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했더니 스템을 그럼 하나 줄여봐라, 훨씬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줄였는데 지도자분의 말씀대로 줄였더니 퍼포먼스도 굉장히 향상이 되고 기록도 되게 단축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코치님도 주위에 조언을 하면서 극복을 하셨던 거네요. 네, 맞아요. 근데 저도 선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우리가 자전거나 신체 외적으로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변화는 대부분 내부적으로 있어요. 크게 두 가지 경우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선수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MCT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지나치게 훈련을 너무 많이 하셨을 경우에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발 안에 있는 내 슈즈가 클릿이랑 잘 안 맞고 뭐 딸깍딸깍 소리가 난다던가, 힘이 전달되지 않는 느낌이 든다던가, 아니면은 옛날에는 페달이 밟히던 느낌이 잘 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몸 내부에 변화가 일어난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느끼시지는 못하셨겠지만 우리 발바닥과 손바닥에는 감각신경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어서 균형을 잡기 위해 발바닥에 있는 모든 신경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항상 일을 하고 그 신경과 연결된 근육들이 계속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발을 클릿슈즈 안에 넣어서 꽉 조이게 되죠. 꽉 조아 놓은 상태에서 계속 2시간씩 3시간씩 자전거를 타게 되면은 이 신경들이 이제 변화가 올 수가 있어요. 물론 좋은 방향은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손을 꽉 묶어 놓은 상태에서 계속 둔다면은 딱 풀었을 때 펼치려고 하면은 손이 이상하게 느껴지고, 이런 경우 한 번씩 어렸을 때 장난을 하시거나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반복된 훈련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하기 때문에 발바닥의 신경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약간의 그 인지 상태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느끼는 경우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즐기는 사이클은 굉장한 유산소를 너무 오랜 시간을 반복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근손실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다른 운동들에 비하면은 당연히 여러 가지 대사 상태와 여러 가지 에너지 공급은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근육이 계속해서 소실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근육이 소실되기 때문에 버티는 힘이나 누른 힘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더구나 대부분 동호인들은 연령대가 좀 높으시죠. 30대 중후반만 돼도 근손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내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잘 쓰고 있는 근육만 더 쓴다던가, 아니면은 내 약한 부위가 보강이 되지 않으면서 한쪽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똑같은 피팅이지만 내 몸에 보이지 않는 내부적인 변화로 인해서 자전거가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저도 선수 때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웨이트를 조금 더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몸에 근육통이 많이 생기겠죠. 당연히 자전거가 안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전거는 훨씬 더 힘도 잘 받고 잘 나간다는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웨이트는 청소년기나 우리 젊을 때, 청년기 때 하는 웨이트는 여러분의 퍼포먼스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어느 정도 연령이 든 선수들이나 우리 동호인들이 하는 웨이트는 부상 방지 그리고 나의 컨디션, 퍼포먼스 유지의 역할을 더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꼭 내가 계속 지속적인 웨이트로 퍼포먼스를 느는 것보다는 오히려 후자의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지속적인 웨이트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해야 될 웨이트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율코치님한테 추천해달라고 하기엔 좀 그렇겠네요. 제가 어떤 동작을 추천드리기보다는 무엇을 해라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서 그냥 쉽게 표현을 해서 웨이트, 피지컬 트레이닝이라고 하지만 대부분들 이 영상을 봐주시는 동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라고 하면은 헬스장에서 하는 PT,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을 웨이트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는 보디빌딩식 운동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헬스나 보디빌딩식 운동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보디빌딩식 운동은 몸의 근육을 키우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나름 그 보디빌딩만이 추구하는 몸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전거 선수들이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적절하지 않은 운동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헬스장에서 하는 보디빌딩식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니고 자전거를 타는데 필요한 다리나 고관절, 무릎 관절의 안정화, 그다음에 발바닥 감각을 살릴 수 있는 밸런스 운동이나 고유 수용 감각이라고 하는 몸의 감각을 예민하게 해주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말로는 되게 어려우시죠? 제가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희가 말했던 증상 중에 클릿이 잘 안 맞는 증상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클릿이 안 맞기보다는 내가 잘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클릿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던가 발이 신발 안에서 논다라는 느낌이 드셨을 때는 오히려 맨발로 걸어 다니거나 맨발로 버텨서서 그냥 한 발로 균형 잡기, 그 다음에 맨발로 스쿼트 이런 식으로 발을 자유롭게 발가락이나 발의 신경이 최대한 살아날 수 있게끔 한번 해주시면은 그런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없던 통증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내가 밟았을 때 페달이 힘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 허벅지 운동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시고 있는 햄스트링이나 엉덩이, 특히 이제 뭐 대둔근, 중둔근이라고들 하죠. 중둔근 같은 경우는 고관절의 안정화 운동, 햄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무릎의 안정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근육들을 강화해 주시는 방법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어떤 무게로 어떤 세트로 하느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이야기가 길어질 수가 있고 그냥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전거에서 오는 문제를 피팅이나 자전거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간단한 보조 운동만으로도 훨씬 더 재밌고 통증 없고 좋은 퍼포먼스를 유지하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다. 이 부분을 알아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그 동작들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증상이 있는데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냐 이런 구체적인 예시가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저와 함께 훈련하는 엘리트 선수들이 어떠한 증상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오면은 저도 그냥 전신을 정말 일반적인 운동을 해드려야 되고 어떤 증상이 있을 경우는 그 증상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운동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직관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통증 역시도 꼭 폼롤러나 스트레칭이 아니라 운동으로서 좋아질 수도 있고 물론 운동이 전부 다 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기본적인 물리치료와 스트레칭, 유연성 이런 것도 확보돼야 되지만 올바른 운동으로 통증도 좋아질 수 있고 올바른 운동으로 여러분의 피팅이나 자세, 퍼포먼스 역시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니까 그런 부분을 질문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전거가 어느 날 불편할 때 너무 피팅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내려서 다양한 신체 활동과 보조 운동을 하시면서 몸의 여러 가지 근육이나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게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은 답변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